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 두꺼비는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여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자칫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두꺼비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기로 했어요.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 부엌으로 기어들어갔죠. 그리고 밥을 풀 때가 되면 엉금엉금 속 가까이로 다가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배가 고프니까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하소연이었죠. 그러나 두꺼비의 하소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여자는 두꺼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부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처녀는 두꺼비를 보고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사발을 놓쳐서 박살을 내기도 했죠. 아유, 내 이놈이 두꺼비를?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부지깽이로 등을 마구 때리기까지 했죠. 아유, 이놈이 두꺼비가? 두꺼비는 가는 곳마다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이제 더는 누구 집을 찾아갈 힘도 없었죠.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꺼비는 어느 가난한 집의 부엌으로 들어갔죠. 어린 소녀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소녀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소녀는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비는 그 소녀가 밥을 풀 때쯤 되자 엉금엉금 기어서 부뚜막 위로 올라갔어요. 밥을 푸기 위해서 아궁이 앞에 일어서던 소녀의 눈에 두꺼비가 보였죠. 두꺼비는 겁먹은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죠. 이 집에서도 또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두꺼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녀가 가만히 두꺼비의 등을 오르만져 주는 것이었죠. 너가 이렇게 우리 부엌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무척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두꺼비는 소녀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까지 다 흘리고? 너 정말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가만히 있어봐. 소녀는 또다시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소뚜껑을 열고 밥을 푸기 시작했죠. 소녀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밥을 펐어요. 그리고 오빠의 밥을 펐죠. 그전 같으면 이제 소녀의 밥그릇에 밥을 풀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나 소녀는 자기 밥그릇을 채우기 전에 접시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두꺼봐, 이건 오늘부터 너 밥그릇이야? 알았지? 두꺼비는 대답 대신 눈을 끔뻑끔뻑 거렸죠. 그렇게 접시에 두꺼비의 밥을 담아주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밥을 퍼서 상에 올려놓았고요. 두꺼봐, 천천히 많이 먹어. 두꺼비는 대답 대신 또다시 눈을 깜빡깜빡 거렸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소녀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흘렀죠. 그동안 두꺼비와 소녀는 아주 친해졌어요. 소녀의 나이도 이제 13살이 되었죠. 그 무렵에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임금님의 방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죠. 푸르스름한 연기를 내뿜으며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채 임금님께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어요. 커다란 방을 마련해주고 보름에 한 번씩 15살 되는 처녀를 그 방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물어보았어요. 내 방은 줄 수 있소만 처녀는 무엇 하려고 그러시오? 진해는 으스스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아니 처녀를? 임금님은 깜짝 놀란 나머지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오랜 시간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지네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폐하의 가족은 물론 이 나라까지도 위험하게 될 터이니 지네의 요구를 들어주는 도리밖엔 다른 방법이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 나라에 지네 한 마리 물리칠 인재가 없소.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했죠. 그 지네는 전역목은 지네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나이다. 할 수 없이 임금님은 보름에 한 번씩 각 고을에서 15살 먹은 처녀를 뽑아다가 진에게 바쳤어요. 달리 무슨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죠. 어느덧 두꺼비를 기르는 소녀도 15살이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착한 소녀가 진이에게 바쳐질 차례가 되었던 것이었죠. 궁궐에서 소녀를 데리러 왔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집안 어른들은 안타깝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소녀를 보내야 했어요. 궁궐로 끌려가는 소녀의 뒤를 두꺼비도 몰래 따라갔죠. 궁궐의 병사들은 소녀가 도착하자 곧바로 소녀를 지네가 들어있는 방으로 떠밀어 넣었죠. 그때 두꺼비도 재빨리 소녀의 치맛자락에 매달려서 함께 지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녀는 지네를 보자 너무나 겁이 났지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요.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님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네는 들은 척도 않고 군침을 삼키며 고개를 쳐들고 소녀 쪽으로 다가왔어요. 소녀는 더 이상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때였어요. 소녀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두꺼비가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입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기를 쏘인 지네는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기라도 한 듯이 온몸을 비틀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는 더 많은 연기를 계속해서 뿜어댔어요. 두꺼비의 입에서 나온 연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찼죠. 안간힘을 쓰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던 지네의 몸부림이 점점 수그러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네도 잠잠해졌고 두꺼비의 입에서 뿜어나오던 그 이상한 연기도 멎었어요. 잠시 후 방 안에 가득 찼던 연기가 차츰차츰 밖으로 빠져나갔죠. 연기가 사라지자 방 안의 모든 것이 전처럼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소녀도 정신이 들었어요. 무시무시하게 큰 지네가 죽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두꺼비도 볼 수가 있었죠. 너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도 두꺼비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지네를 죽게 한 그 연기가
바로 너 입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소녀는 두꺼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두꺼비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지네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연기를 뽑아냈기 때문이었죠. 나 대신 목숨을 바쳤구나. 소녀는 죽은 두꺼비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껴 울었어요. 소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갔죠. 어이, 여보게, 이게 무슨 소린가? 지네의 방을 지키던 한 병졸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여자 울음소리 아닌가? 다른 병졸도 이렇게 말했죠. 아직도 그럼 그 소녀를 잡아먹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아이고, 그런 모양이세. 아유, 하지만 여태 한 번도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는데. 아, 오늘은 참 이상도 하네. 아이, 내 말이.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여자의 가냘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문을 지키던 두 병졸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네가 죽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선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네도 들었지? 지네가 죽었다는 얘기 말이세. 두 병졸은 이렇게 말하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두 병졸은 거짓말 같은 사실이 방 안에서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문 좀 열어주세요. 두 병졸은 커다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죽은 두꺼비를 가슴에 묶어서 계속 울고 있는 소녀를 밖으로 나오게 했죠. 두 병졸은 그 소녀를 급히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소녀에게 물었어요. 넌 어떻게 하여 지네를 죽일 수가 있었느냐? 아니 그럼 너는 도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거부터 대답해보거라. 소녀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요, 분명 사람입니다. 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무서운 지네를 죽일 수가 있었는지 대답해보거라. 지네는요, 제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두꺼비가 죽인 것이에요. 소녀는 이렇게 말한 뒤 자기가 두꺼비를 기르게 된 이야기부터 조금 전 두꺼비 위에서 흘러나왔던 연기 얘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소녀에게 상으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라고 했죠. 제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어서 말하라. 저를 한시바삐 집으로 데려다 주어서 병든 어머니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 두꺼비를 양지 바른 곳에다 묻어주세요. 소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임금님이 다시 물었어요. 무슨 부탁이든지 내 다 들어주겠다. 저는 그 두 가지 부탁 말고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참으로 고운 마음씨를 지닌 아이로. 임금님은 그날로 당장 그 소녀를 왕자와 결혼시켰어요. 얼마 후 소녀의 어머니는 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기름진 농토를 얻게 되었죠. 그 모두가 집에 들어온 두꺼비를 내쫓지 않고 잘 기른 소녀의 착한 마음씨 덕택이었죠. 바우와 콩밥. 옛날 함경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에겐 사랑하는 아내와 13살짜리 아들 바오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부의 아내가 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고요. 내가 죽으면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부인을 새로 맞아서 우리 바오를 잘 돌봐줘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들 걱정만 했어요. 얼마 뒤 어부는 아내를 새로 맞아들였어요. 바오에게 새엄마가 생긴 거죠. 그런데 새엄마에겐 바오와 동갑내긴 아들인 칠복이가 있는 거예요. 칠복이는 몹시 짓궂은 아이였어요. 그 반대로 마음씨 착한 바오는 칠복이와 잘 지내려고 애를 썼죠. 칠복아, 바오야, 아버지 없는 동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알겠냐? 아버진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아이에게 당부했어요. 그러니 집에는 새엄마와 바오, 칠복이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자 친아들 칠복이와 바오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오, 맛있어. 엄마, 밥 한 그릇만 더 줘요. 칠복이는 끼니 때마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쌀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어머니, 저도 쌀밥 좀 주세요. 바오도 쌀밥이 먹고 싶어서 새엄마를 졸랐지만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콩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다 너 생각해서 주는 거야. 새엄마는 날마다 바오에게 콩밥만 잔뜩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씨름대회가 열렸어요. 바오와 칠복이도 씨름대회에 나가기로 했죠. 한 집에선 한 사람만 대회에 나갈 수 있지. 마을 어른의 말씀에 바오와 칠복이는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씨름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합이 시작되었죠. 칠복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 했지만 바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칠복이가 질 리가 없는데? 새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바오와 칠복이는 다시 한번 시합을 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칠복이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또다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끼니 때마다 쌀밥을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왜 지는 거예요 도대체? 새엄마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마침 멀리서 고기잡이를 하러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시합에서 이긴 바오를 보고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우리 바오가 힘이 아주 세구나. 꼭 콩밥 먹은 장사 같구먼.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 이런 말은 바로 이때부터 생겨났대요.